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 간단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뭐 2019년도 기준의 자료긴 한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지위가 자바보다 더 앞선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고요. 또 자바스크립트가 더 좋아졌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보다는 좀 밀리곤 있는데 뭐 파이썬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언어라 아주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쓰이는 정도를 본다 그러면 아마 자바나 자바스크립트가 파이썬보다 월등히 많고 또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그런 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적 흐름도 파악하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언어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번 주에 다 설명을 합니다.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빠른 시간, 작은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내용 꼼꼼하게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무엇인지 그 요소 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웹페이지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컨펌, 얼러트, 프롬프트 세 가지 기억하죠? 과제로 제시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과 변수라는 말도 언뜻 했습니다. 언뜻. 변수란 개념만 잡으면 되는데 뭐 개념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값을 잠시 저장해 놓는 곳, 저장시키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때 상수란 이야기도 나왔는데 신경 쓸 거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요번 시간부터 시작되는 요 내용들은 일주 내용, 요번 주에 다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앞에서 좀 미안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런 점이 여러분들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연습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 웹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웹 문서에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 HTML, CSS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된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런 좀 이해를 좀 해주고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있거나 그럼 할 줄 아는 친구 같으면 딱 본 순간에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연산자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조건식이라는 거는 if, if 이 명령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이 판단하는 명령이 if거든요. 이 명령어의 사용법이고요. 반복문은 컴퓨터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아주 빠르고 정확히 수행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런 걸 시키는 게 프로그램이고요. 웹 프로그램도 일종의 그거와 유사한 거니까요. 반복문,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작업을 시키는 명령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함수,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된 코드, 작성된 프로그램이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계속 또 필요로 해. 그럴 경우 이거를 하나의 뭐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마다 불러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이제 다른 강좌로 해갖고 C 프로그램도 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C 프로그램 보면은 연산자만 한 주, 조건문 한 주, 반복문 한 주, 함수 한 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달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단 한 주에 이걸 지금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새겨 듣고요. 신경 써서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좀 썰이 길었네요. 예, 봅시다. 연산자가 무언지, 조건문이 무언지, 반복문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의 연산과 연산자의 종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80% 이상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90% 소화되겠네요. 그 10%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에 10%, 실제로 여기 설명하는 거에 90%를 잡아먹는 우리가 활용할 때 10%의 그것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몰라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양적인 측면에서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연산과 연산자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퍼센테이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저걸 퍼센테이지라고 읽죠. 읽을 땐 퍼센테이지 읽습니다. 그것도 백분율이라고 하죠. 전체 중에 특정한 영역이 전체 100분율로 했을 때, 즉 100등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 퍼센테이지 표시는 나머지 계산입니다. 나머지 알죠? 나머지. 예를 들어 5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를 3으로 나누면 5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값은 1 그리고 점점점 나머지가 2 나오잖아요. 요거 구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나머지 계산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걸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저걸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밖에 증감 연산자. 이건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일식 증가시키는 거, 일식 감소시키는 이런 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보다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연산자는 이만큼입니다. 예. 아니다, 미안해. 잘못했네. 요거 빼고, 이거 다네. 예. 요 연산자, 크다, 작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연산자이죠. 그 밖의 것들은 일상생활에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다 활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감 연산자,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비트 연산자. 이 비트 연산자 좀 고민을 했는데,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굳이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트는 비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나 값을 저장할 때 보면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진수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진수 한 글자 단위로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and, or, not 그리고 이건 익스크리시브 오화, 일상생활에서 몰라도 되는 건데 베타적 오화라고 그래가지고 XOR로 표시된 그겁니다. 그런 거랑 좀 알고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프트 연산자, 요것들은 다 요 두 가지는 다 비트 단위 연산입니다. 시프트는 한쪽으로 밀라. 우리 키보드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시프트라는 버튼이 있죠. 이 역할이 뭐죠?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대문자, 소문자가 표시되어 있을 때 대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시프트를 누르면 위에 있는 글씨가 입력이 되죠. 하나 위치를 변경하는 걸 보통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 크다 작다 이게 크다죠. 크다 작다의 기준은 왼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면 크다라고 읽고요. 이렇게 되면 작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크다? 아주 작다? 그럼 이거는 대빵 크다? 그런 거 없습니다. 비트 단위 연산입니다. 크다 작다 이거는 공통으로 비교 연산자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경우는 이진수로 처리되는 그 데이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밀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3, 12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걸 왼쪽으로 한 자리씩 밀어버리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1230이 돼버리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한 자리 밀어버리면 그때 3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12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앞뒤로 미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물론 10진수가 아니고 2진수, 비트 단위라는 거죠. 우리가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만 알고요. 비트 연산자는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밖에 대입 연산자, 이건 대학 입시 연산자 아니고요. 대입한다. 서로 맞추어서 집어넣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쓰지 맙시다. 어려우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뭐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요런 연산자, 원리를 알면 또 쉽게 씁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면 A는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수식을 형성합니다. 우리 세미콜론 꼭 붙여주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A라는 값에다 2를 증가시켜서 그 값을 여기다 저장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오른쪽의 계산 결과를 왼쪽에 저장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왼쪽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을 자주 쓰는데 이런 식, 일식 증가돼. 이거 귀찮으니까 우리 편하게 쓰자 나온 게 바로 여기 증감 연산자거든요. 여기다 플러스 해주게 되면 1이 증가가 됩니다. 2 증가하려고 그러면 3 증가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증감 연산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온 이유는 타이핑 좀 덜 치자는 겁니다. 이거 타이핑 치려고 그러면 몇 번 타이핑 해야 되죠? A는 A 더하기 1 세미콜론 토탈 세미콜론 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타이핑해야 되거든요. 이거 타이핑하려면 A 뿔뿔 세 번이면 되죠. 거기다 똑같은 걸 두 번 치니까 거의 한 번에 가까운 거죠. 저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보다 타이핑을 빨리 하려고 만들어낸 약속입니다. 근데 2씩 증가하려다 보니까 또 만들기가 힘들어. 3은 4는 5는 6은 에이, 요구 조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때 편하게 쓰라고 2 증가되면은 더해줘 얼마를 2를 이런 식으로 이런 연산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붙여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소리입니다. A는 A 더하기 2. 그러면 AA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제거하자 해서 만들어놓은 연산자입니다. 요 대입 연산자 여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는 별표 싫습니다. 뭐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거 교양이고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좋게 해서 디테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이런 기호는 키보드에 없거든요. 그래서 슬래시를 씁니다. 슬래시라는 건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내면 슬래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면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원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키보드에는요. 그리고 여기 이거 BT 연산자죠. 이거 BT 연산자 우리 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렇지만 느는 뭐야? 느는 여기 적었죠. 오른쪽에 연산한 결과를 왼쪽에 집어넣어 저장해라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또 설명합니다.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같다 할 때는 꼭 는을 두 개를 붙여줍니다. 왜? 하나만 붙이면 대입 연산자가 돼버리거든요. 둘을 붙여서 같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느낌표를 적어줍니다. 그게 바로 얘입니다. 알고 있고 뒤도 나올 겁니다. 논리 연산자는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하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둘 다 만족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딴 데서는 이걸 관계 연산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관계 연산자. 나도 관계 연산자가 더 맞는 것 같아. 조건, 요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 물음표란 연산, 물음표 모른다는 소리인데 이게 조건식을 간단하게 쓸 때 활용을 하거든요.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이품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연산자들은 보통 이항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항 연산자는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냐 이거거든요. 더하기 하려고 그러면 뭐 더하기 뭐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런 걸 다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항 연산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또 뿔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하나만 필요로 하죠. 마이너스 2 이럴 때 이 마이너스 표시요. 이런 걸 단항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사망 연산자가 바로 요 맨 마지막 이 조건 이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3개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3개? 엄밀하게는 조건 그리고 참일 때 거짓일 때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 식도 이제 데이터로 처리한다는 거죠. 알았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산술 연산자는 크게 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앞에서 강조했던 나머지 계산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크다, 작다 이게 프로그램 작성의 90%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나머지 10%가 저런 쓸데없는 것들인데 이 부분을 쓰는 경우 저게 나올 가능성은 10번 쓰면 한 번 정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프롬 짤 때 10번 쓰면 한 번쯤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쓸 때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프롬 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걸 수식이라고 합니다. 뭐 수하고 연산자가 합쳐지면 수식이지 뭐.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연산 결과 산술 연산에서 어떤 계산을 시켰을 경우 그 결과는 늘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고요. 늘 소수점이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크게 봐서 그 데이터를 크게 구분을 합니다. 숫자냐 문자냐 즉 계산이 가능하느냐 계산할 수가 없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또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냐 소수점이 없는 숫자냐 해서 정수와 실수로 구분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연산이 수행됐을 경우 모든 결과는 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오케이?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오면 뭐 필요 없는 거고요. 알았죠?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가 있고 숫자는 크게 봐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와 소수점이 없는 숫자가 있어.
소점이 없으면 정수, 소점이 있으면 실수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문자도 또 구분을 했죠. 문자냐 문자 열이냐라고 했는데 우리 다 문자 열로 보기로 했죠. 문자는 글자 한 글자가 있는 경우, 문자는 한 글자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자 열에 하나 이상이면 하나가 포함이 돼야 하는데 되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 없죠. 우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산술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다 나머지가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는 늘 실수로 저장이 된다. 알았죠? 예, 앞에서 설명한 산술 연산자의 사용 예를 여기 들어놨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명령 끝에는 세미콜론 꼭 붙여주는 걸로 했습니다. 알았죠? 꼭 붙여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 코드 같은 거 없어도 수행될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붙여줍시다. 그리고 변수를 선호할 때 앞에 베리어블의 약자거든요. 이걸 쓰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 정의할 때만, 즉 처음에 정의하는 변수를 정의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컴퓨터 내부에 어떤 값을 저장할 장소로 할당받는다, 배정받는다 할 때 꼭 쓰라는 거고요. 안 써도 되지만 꼭 처음에는 써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수를 이제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정의해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를 정의할 때 직접 값을 저장해도 되고요. 변수를 정의할 때 직접 식을 적어도 결과가 저장됩니다. 좀 가능하면 선언 따로 하고 식 계산 따로 하는 쪽으로 합시다. 지면이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그 밖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나누기. 이건 나머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화면에 값을 출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HTML 문서를 작성하고 속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렇게 작성했다면 여긴 특별한 말이 없이 이렇게 기술이 되면 순차적으로 쭉 처리되다가 이 명령 스크립트를 만난 순간에 이거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펑션이란 말, 함수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거는 저장만 해놓고 실행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뜻 얘기했고요. 함수 맨 마지막에 이번 주소 맨 마지막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꼭 작성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저기 연산자들도 한번 바꿔서 진짜 계산이 잘 되는지 소수점 실수가 나오나요? 이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왜 3점이지? x의 값이 얼마인데? 예. 지금 틀린데?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x의 값이 뭔지 좀 몰라 찾았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소수점이 안 나오지? 소수점이 없을 땐 찍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도 그래. 여길 때도 소수점이 안 찍히네. 예, 그런 점을 꼭 타이핑 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다. 기억해 줍시다. 예, 그 다음은 증감 연산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증감 연산자. 이게 뭐죠? A는 A 더하기 1. 예.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거 쓰기 귀찮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떻게? A 뿔뿔. 그냥 말줄임한 거죠. 뭐 단어 줄여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말줄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 언어에는 일찍부터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편한 거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타이핑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만든 연산자가 바로 증감 연산. 증가하고 감소하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럴 때 일식입니다. 무조건 일식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는 1,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증가할 때는 플러스,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를 적어줍니다. 요것의 의미는 요거의 의미지. 요거는 A의 1 증가시켜라. 요것도 A의 1. 근데 둘 다 A의 1 증가시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건 뿔뿔을 앞에 붙이고 어느 건 뒤에 붙였네. 최종 결과는 동일하지만 저 식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A가 1이 들어있을 때 B에다가 뿔뿔 A를 집어넣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컴퓨터 CPU는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또 그 속에 얘를 또 하나로 봅니다.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합니다. 뿔뿔 A.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A가 2가 되겠죠. 2가 그거를 갖다가 B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오케이? 당연한 얘기죠.
후의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걸 뒤에 붙였을 경우는 이게 또 이제 애매해지는 건데, 이게 뒤에 붙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이걸 잘라서 이걸 먼저. 컴퓨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B는 A네. 그럼 A를 B에 저장해라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B는 A 하면 A를 B에 저장해라. 그래서 처리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A 뿔뿔이라는 걸 또 나왔네. 그때 A의 값을 1 증가시켜 2를 만들어 줍니다. 즉 뿔뿔이 앞에 붙었느냐 뒤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아, 이게 1 증가시키라는 건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틀리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A는 원래 값이 B에 저장이 되고 나서 A의 값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A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된 값을 B에 집어듭니다. 몰라도 됩니다. 안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우리 다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거 안 배워도 돼요. 증감연산자. 내가 가리키는 건 새로운 걸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배울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해 주는 것도 내 역할이거든요. 나무나 꽃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가지를 잘 쳐 주어야지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으로 나갈 거라면 꼼꼼히 설명을 듣는 게 맞고요. 교양으로 듣는다 그러면 큰 줄거리 잡는 데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잔가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증감연산자입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근데 몰라도 된다고? 왜? 안 쓰면 되니까.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요거는 많이 씁니다. 요 정도는 알아주고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증감연산자. 말이 길어지는데? 예, 그 다음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 요거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 넣어라. 이것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조금 우리가 게으르니까 좀 편하게 살고자 한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의미가 뭐죠? 요거는 A는 A 더하기 B, 이거는 A는 A 빼기 B, 이거는 A는 A 곱하기 B. 요게 똑같으니까 요걸 생략해 버리겠다는 거구나. 근데 생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요 연산자를 요 는 앞에다 붙여주겠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건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알았죠? 대입 연산자. 이거는 소리를 맞추어서 집어넣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입. 이게 아마 한자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대자가 이거 맞나? 에이, 모른 척 합시다. 에이씨. 한자도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네. 알았죠? 대입 연산자 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대입 연산자 사용 예 들어놨습니다. 한번 쭉 실행시켜 보고 이거 저기 웹프로그램 co.kr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불러서 식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수행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써봐. 연산자 이걸 뒤에다 쓰면 어떻게 되지? 이거 뒤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렸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죠? 틀리면 어떻게 되지?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에라 나는 것도 알아야죠. 잘못된 것도 알아야지 잘된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고생을 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좋은 데 취직하려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려고, 좀 편한 일 하려고, 그러고 배우는 거죠. 좀 길이 옆으로 자꾸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대입 연산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비교 연산점. 비교 알죠? 크다, 작다, 같다는 는이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두 값을 비교하고 해서 true나 false,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비교할 때 값은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 거짓 이렇게 두 가지 값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값을 true나 false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age는 20보다 크냐라 이게 뭐야? age가 25인데 20보다 크네, 참이네. 그럼 여기는 뭐가 저장이 되죠? 그때 true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true라고 글씨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값입니다. 값.
저 명은 변수명을 쓸 수 없고요. 명령이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예약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건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뭐죠? 이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하라고 하죠. 이하. 어? 아하, 이런. 이하.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상. 이거는 미만. 그러면, 실수. 이런 데니까요. 다시. 야,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가 어딨어. 다시 녹화하려면 시간 걸려서 그래요. 예, 이렇게 되는 걸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하면 미만. 이거는 초과. 이거는 이하. 이거는 이상. 이거는 뭐라 그러죠? 같다. 이거는 같지 않다. 알죠? 예, 저렇게 부등호를 비교연산자를 두 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느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느는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느는 뒤에 적어야 됩니다. 앞에 적게 되면 아까 했던 아까 증감연산자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대입연산자도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에라네, 에라. 실제로는 는이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대입연산자 같다 말고는 는이 먼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걸 값을? 20이 작다. 아니죠. false. 이거는 false. 이거는 이거 뭐 나오지? 이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거 뭐 나오지? 이거는 false 나오지 아마? 거짓이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뭐죠? B를 A에 저장해라. 이거는 A하고 B가 같은지 확인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거를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을 집어넣어서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빨리 넘어갑시다. 여기 크다, 작다, 같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같다는 는이 두 개라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예, 앞에서 설명한 비교 연산자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교 연산자 꼭 이거 돌리고 내용도 바꾸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true하고 false만 나옵니다. 비교 연산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크다, 작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거짓이면 0, 참이면 1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 요즘에 나오는 언어들은 저렇게 상수값을 쓰거든요. true, false란 말로 해서 명확히 표현을 합니다. 이 비교는 참이다. 이 비교는 거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 거짓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 or와 that. 이거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다른 뜻은 관계 연산자란 말도 씁니다. 관계 연산자. 이거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and면은 두 개의 조건. 무조건 다 이항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값, 두 개의 조건을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and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둘 다 참일 때, o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중 하나라도 참일 때, not이면 요거는 하나만 붙습니다. 요건 이항 연산자 데이터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 뒤에 있는 조건의 반대값, 여기 참 거짓이 나오게 되면 그 반대값을 출력합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도 비교 연산자 썼을 때 비교 연산자의 결과들을 연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얘죠? 예. 요거는 AND 표시거든요. AND. 보통 이거 %라는 이걸 AND로 사용하고요. 여기 요 바는 어딨냐? 키보드에 보면 바로 엔터키 위에 보면 원 표시죠. 원 표시에 보면 이렇게 끊어진 막대기 이거 나오죠? 이겁니다. 이걸 바라고 읽거든요. 딴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바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걸 타이핑 치면 화면에 일자로 나옵니다. 조심해야죠. 그렇죠. 내가 어제 조금 아까 블로그에 글 하나 썼는데 I자, 일자, L자, 바. 이 네 가지는 헷갈리는 거거든요. 헷갈리는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합니다. 알았죠?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적인 값을 연산할 때 씁니다. 즉 이거의 참 거짓, 즉 이거에 들어있는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 그래서 논리 연산자란 말도 의미가 있네. 논리값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다. 논리값이라는 건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꼭 돌려봐야 되는데 이것도 실습을 할까요? 봅시다. 그렇죠.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꼭 실습을 제시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부분 들어갔고요. 여기다 true라고 놓네. true 이건 따옴표도 안 붙였는데 이렇게 놓도 되나요? 검은색은 거 틀린 건가? 예, 됩니다. true하고 false는 일종의 명령어 예약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x라는 변수가 불린 값으로 저장, 이런 말 하면 또 모를 텐데. 불대수로 저장이 돼가지고요. 여기에 참이라고 저장이 돼요. 얘는 거짓, 즉 true, false란 값이 저장이 됩니다. 저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값입니다. 값. 보통 저런 걸 또 상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연산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x에 true라고 집어넣으면 찍을 때도 true라고 나옵니다. 진짜 true라고 나옵니다. y를 찍게 되면 여기에 false라고 찍힙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and도 써봤고요. or도 써봤고 not도 써봤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선 쭉 근 다음에 여기 뭐죠?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란 말 썼죠. 그거의 결과들을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또 저값이 왜 나왔는지, 조값이 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괜찮은데? 눈을 이렇게 딱 잡아 당기는데 내 얼굴 보는 것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논리 연산자 연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연산자 마지막이네요. 조건 연산자.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물음표, 요게 연산자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비교문을, 아직 비교문은 안 배웠거든요. 간단한 비교를 할 때 쓰는 명령인데, 쓰지 맙시다. 쓰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설명은 하겠습니다. 앞에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이 참, 거짓 두 가지다. 크다, 작다, 같다 그런 것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물음표 적은 다음에 이거 주고 콜론입니다. 콜론 땡땡.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입니다. 땡 쉼표. 이럴 때 앞에 값이 참이면은 요게 요거 실행이 되고요. 앞에 값이 거짓이게 되면은 이 값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다 어떤 값을 주면 값이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참일 때 이거 쓰고 거짓 이거 쓰고 싶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이걸 조건 연산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조건. 예. 그리고 뭐죠? 여기다 참일 때 처리될 값이나 변수. 그리고 꽁꽁 그리고 거짓일 때 줄 값이나 변수. 여기 식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죠. 그래서 앞에 값이 참이면 x를, 앞에 값이 거짓이면 y를 이걸 먼저 계산했죠. 여기다 집어 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예제 나올 것 같죠? 오케이. 봅시다. 예, 조건 연산의 얘기입니다. 여기 3도 집어넣고 5 집어넣었어. 요거 보자는 거예요. 요거. 이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10도 된다고 그랬죠? 요거 10으로 놓네. 자, 요거 한번 확인해서 왜 이런 결과가 요거죠, 요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비교 연산자. 이거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비교에서는 값은 참, 거짓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조건 연산자 뒤에는 두 개밖에 기술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뭘 물어봐서 대답할 때 예, 아니오로만 답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진수는 0, 1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냐, 0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조건 연산자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또 생각나면 한번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또 있었네. 연산자 끝인 줄 알았는데. 예, 아까 뭐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비트 연산자. 비트 이건 상식이죠? 비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비트는 예, 바이너리, 예,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예, 이진수 한 글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BI, 오케이? 끝에 IT 이걸 합쳐서 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컴퓨터 전환 기본 단위고 그걸 이진수로 저장된다. 그 이진수 한 개를 가져다가 계산할 수 있는 걸 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요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에휴, 책에는 있으니까 설명은 합니다. 비트연산자는 그 비교연산, 뭐 관계연산자랑 논리연산, 그런 비교 때 논리연산자 할 때는 이게 앰퍼센트 두 개 썼습니다. 바도 두 개 썼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연산은 다 하나 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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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요거 XO라고 그랬어요. 몰라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물결 이거는 낫입니다. 낫. 이건 비트 단위입니다. 비트 단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인터넷 검색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찾아오려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동영상은 여기 보니까 35분, 1시간 넘었네. 오케이? 예, 이게 두 개 쓰면은 논리연산 또는 관계연산자가 되는데 하나 쓰면 비트연산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안 씁니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시프트. 시프트도 역시 비트 연산자죠. 진짜 안 씁니다. 진짜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쓸 일 없습니다. 교양 없는 짓이죠. 통과! 그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다소나마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비트 연산 샘플 집어 넣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함수 썼네? 아직 함수 본격적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맛보기로 집어넣었으니까요. 한번 쓰고 나오는 결과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교양 있는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아주 쓸데없는 예제입니다. 예, 요거는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열 연산. 문자는 연산이 아니, 내가 설명할 때 숫자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로 하고, 숫자는 정수와 실수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자 연산은 말이 나왔네. 문자 연산이란 게 뭐죠? 문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나? 없죠. 문자 연산은 연산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어떤 concatenate, 체결하다, 붙이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 중간에 더하기를 쓰게 되면은 두 문자를 붙여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아주 쉽네. 상식적으로 쓰면 되겠죠? 네, 그냥 쓰면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문자하면 문자가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문자랑 숫자랑 하게 되면 숫자는 문자처럼 취급됩니다. 숫자와 문자하면 숫자는 문자가 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기 순서가 바뀐 거에 따라 틀려지나? 예, 앞에 숫자를 적고 뒤에 앞에 숫자를 적고 뒤에 문자를 적어도 문자와 숫자 간의 연산은 순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다 문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숫자가 이거 숫자잖아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숫자의 문자예요. 얘가 문자죠. 문자, 숫자를 그냥 숫자만으로 구성할 때는 숫자가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산술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숫자하고 따옴표에 적힌 숫자를 같이 더하기 연산을 시키게 되면 하나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그대로 처리됩니다. 붙여주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숫자와 숫자를 연산하게 되면 그 실제로 산술 연산이 수행돼서 결과가 나갑니다. 이런 특징들 알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탁 알죠. 문자 숫자면 다 문자. 오케이. 그런데 이러면 또 어떻게 되지? 숫자 연산이 있고 또 그게 또 문자 연산이 엮어지면 그러면 컴퓨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처리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죠. A는 B, 뭐 순서 바뀐 것 같아요. A는 B 뿔뿔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연산하고 이거 연산한다. 이거는 이거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경우도 얘 먼저 계산하고요. 그 결과로 얘 연산합니다. 그러면 이거 둘 합치면 58이 되죠. 58에 ABC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요게 먼저 계산이 되죠. 왼쪽 거부터. 그러면 ABC 23이 됩니다. 그 결과는 문자가 돼요. 거기다 3호 붙이면 ABC 23에 3호가 붙어버립니다. 숫자와 문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문자 비교, 문자열의 비교인데 비교 연산자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지 않다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실습 예제 돌려봤는데 뒤에 예제도 나올 것 같죠?
오케이. 아, 문자열도 연산이 가능하다. 주로 더하기만 쓴다는 거. 고만, 주로는 꼭 더하기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붙여주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 숫자와 문자가 혼용돼 있을 때는 다 문자 처리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숫자,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오면 숫자끼리 계산한 이후에 문자 들어가고요. 숫자 나오면 문자 숫자에서 문자 처리가 되고 그 결과는 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숫자가 또 붙어주면 또 문자와 숫자가 되니까 문자가 됩니다. 아, 이거 얘기한 겁니다. 말이 좀 빨랐네. 오케이? 문자열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제 나오니까요. 예, 문자열 연산에 대한 예제들 여기 지금 처리해 놨거든요.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따라가면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렇대 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요. 문자 연산을 많이 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큼 문자 연산보다 조금 덜한데 문자 연산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돌려봐요.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흔하게 쓰는 겁니다.